자존감은 이렇게 회복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 아마 요즘 자신이 좀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필요 이상으로 상처받거나 거절 한 번 못하고 하기 싫은 걸 또 해줬거나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혹독한 말을 혼자 되뇌거나 아니면 그냥 이유도 모르게 나 자신이 좀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이어지거나 그 감각이 이 영상을 클릭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오늘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심리학 이론도 아니고 거창한 자기 선언도 아닙니다. 살아보면서 정말로 자존감이 달라지게 만든 것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 시작한 그 작은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10가지 이야기를 통해 그 순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싫은 걸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이수아 씨는 올해 49살입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싫은 것을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기 싫은 부탁도 받아줬고 불편한 자리에도 빠지지 않았으며 마음에 걸리는 말을 들어도 그냥 넘겼습니다. 그게 좋은 사람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덜 예민하고 덜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방식이라고. 그런데 40대 중반이 되면서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참을수록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더 당연하게 대한다는 것을. 이수아 씨가 참으면 참을수록 그 사람들에게 그녀의 희생은 당연한 기준이 됐습니다. 한번 들어줬으니 다음에도 당연히 들어줄 거라고. 어느 날 그녀는 처음으로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이수아 씨를 더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참을수록 내 가치가 낮아지는 거더라고요. 싫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내 무게가 달라졌어요. 싫은 걸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참을수록 사람들은 더 당연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쌓이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 나를 무시하는 자리엔 오래 있지 마십시오. 박진호 씨는 53살입니다. 직장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무시하는 상사 밑에서 일했습니다. 대놓고 무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회의에서 자신의 말을 가볍게 흘리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미묘하게 깎아내리거나 성과가 나면 당연하게 여기고 실수가 나면 크게 지적하거나. 처음엔 그냥 버텼습니다. 이 정도는 어디서나 있는 거지. 내가 더 잘하면 달라지겠지. 그런데 3년이 지나자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 직장 밖에서도 자신이 작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오랫동안 무시당하는 환경에 있다 보니 그게 자신의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어느 날 그는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가서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받는 환경에서 일하자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환경 따라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를 무시하는 자리엔 오래 있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당장 떠나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가 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남과 비교하는 습관부터 끊으십시오. 최유진 씨는 46살입니다. 오랫동안 SNS를 보면서 비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여행 사진을 보면 나는 왜 이런 데를 못 가지가 됐고,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보면 나는 이 나이에 뭐하고 있나가 됐으며, 누군가의 행복해 보이는 일상을 보면 내 삶은 왜 이럴까가 됐습니다. 그 비교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쌓였습니다. 어느 날 최유진 씨는 한 달 동안 SNS를 끊어봤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뭔가 놓치는 것 같은 기분.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하루가 좀 더 길게 느껴졌고 자신이 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됐으며 이상하게 자신의 삶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유진 씨는 말합니다. 비교를 하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남이 돼요. 남 인생 구경하다 내 인생 놓치는 거더라고요. 남과 비교하는 습관부터 끊으십시오. 비교는 자존감을 갉아먹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교를 줄이는 것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작은 약속이라도 나와 한 건 지키십시오. 윤재민 씨는 50살입니다. 자존감이 낮았던 시절을 돌아보면서 그가 발견한 패턴이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너무 쉽게 어겼어요. 오늘 운동하기로 했다가 안 하고 이번 주에 이걸 끝내기로 했다가 미루고 스스로에게 이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가 또 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차피 또 안 할 거야. 그 생각이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물 한 잔 마시기. 딱 하나만. 그 작은 약속을 한 달 동안 지켰습니다. 이상하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아주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 감각이 다른 것들로 퍼졌습니다. 자존감은 결국 자기 신뢰입니다. 그 신뢰는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못한 것보다 버틴 걸 먼저 보십시오. 정미경 씨는 48살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에게 혹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잘 됐을 때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라고 흘렸고 잘 안 됐을 때는 역시 나는 안 돼가 됐습니다. 잘한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못한 것만 크게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상담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한번 써보세요. 잘한 것 말고 그냥 버텨온 것들이요. 정미경 씨는 한참 생각하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버텼고 포기하고 싶을 때 안 포기했으며 아무도 몰라줘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걸 쓰다 보니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나 생각보다 많은 걸 버텨왔구나. 못한 것보다 버틴 걸 먼저 보십시오. 지금까지 온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자존감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여섯 번째, 잘했으면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한수연 씨는 52살입니다. 오랫동안 남의 칭찬을 기다리는 편이었습니다. 뭔가 잘 됐을 때 누군가 알아봐줬으면 했고 인정받지 못하면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허전함은 칭찬이 오더라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칭찬이 필요했습니다. 한수연 씨는 나중에 이 패턴을 이해했습니다. 남 칭찬만 기다리면 평생 목마르더라고요. 외부에서 채워지는 건 오래가지 않아요. 그 이후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잘한 일이 있으면 스스로에게 말하기로 나 오늘 잘했다. 이걸 해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자화자찬이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쌓이자 남의 칭찬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잘했으면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남 칭찬만 기다리면 평생 목마릅니다. 자존감의 연료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채워져야 합니다. 일곱 번째, 하기 싫은 부탁은 거절하십시오. 오민재 씨는 47살입니다. 오랫동안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탁이 오면 반드시 들어줬습니다. 하기 싫어도 시간이 없어도 내가 힘들어도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것 같아서. 그런데 살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거절 못하는 착함이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하고 싶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거절이 두려워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오민재 씨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거절부터 오늘은 제가 좀 힘들 것 같아서요. 그건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말들이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상하게 자신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하기 싫은 부탁은 거절하십시오. 거절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8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강지연 씨는 51살입니다. 오랫동안 혼자 있는 게 불안했습니다.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뭔가 실패한 것 같았고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어색했으며 침묵이 생기면 빨리 채우려 했습니다. 그 불안이 관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누군가와 있을 때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원하지 않는 것도 맞춰줬고 불편한 관계도 끊지 못했습니다. 어느 해 강지연 씨는 한 달 동안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혼자가 생각보다 편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편해지자 관계에서도 달라졌습니다. 불편한 관계에 억지로 있지 않아도 됐고 끌려다니지 않아도 됐습니다. 혼자 편해야 사람 관계에도 안 끌려다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9번째, 내 몸 함부로 굴리지 마십시오. 임도준 씨는 55살입니다. 40대 내내 몸을 함부로 다뤘습니다. 잠을 줄이면서 일했고 밥을 굶으면서 버텼으며 아픈데도 쉬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그게 성실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3살에 몸이 무너졌습니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남한테는 쉬라고 하면서 나 자신한테는 그렇게 했을까? 임도준 씨는 그 이후 달라졌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기로, 피곤하면 쉬기로, 아프면 억지로 버티지 않기로, 잠은 충분히 자기로, 그 변화가 자존감과 연결됐습니다. 내 몸을 소중히 대하는 것이 나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잠 못 자고 아픈데 버티는 건 성실함이 아닙니다. 내 몸 함부로 굴리지 마십시오. 몸을 챙기는 것이 자존감을 챙기는 시작입니다. 10번째, 나 자신에게 말투부터 바꾸십시오. 신유빈 씨는 46살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에게 가혹한 말을 혼자 했습니다. 실수하면 나는 왜 이럴까 했고 잘 안 풀리면 역시 나는 안 돼 했으며 거울을 보면서도 혹독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말들이 밖으로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마음속에서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나 자신한테 하는 말을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하면 어떨까? 그 말들은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신유빈 씨는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실수하면 다음엔 다르게 해보자로, 잘 안 풀리면 오늘은 힘들었네, 내일 다시 해보자로, 거울을 보면서도 혹독한 말 대신 그냥 지나치기로.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냥 눈 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무거워졌습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면 마음도 그대로 무너집니다. 나 자신에게 말투부터 바꾸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편 한번 들어주십시오. 오늘 10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싫은 걸 억지로 참지 않는 것, 나를 무시하는 자리에 오래 있지 않는 것,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끊는 것, 자신과의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버텨온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
스스로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하기 싫은 부탁을 거절하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편하게 여기는 것,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는 것, 나 자신에게 말투를 바꾸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방향이 있습니다. 나를 조금 더 소중하게 대하는 것. 자존감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편 한번 들어주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 하루가 쌓이면 어느 날 자신이 조금 더 단단해진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가지 중에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나 자신에게 혹독한 말 하나를 줄이거나 하기 싫은 부탁 하나를 거절하거나 오늘 잘한 것 하나를 스스로에게 말해주거나 그 하나가 오늘의 당신을 어제와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줘야 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얻은 인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필요한 한 분에게 조용히 전해주세요. 오늘은 남보다 자신을 먼저 챙겨보세요.